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길 괴담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변형과 재해석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어느 늦은 밤 주인공 미영은 친구와의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가려면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지만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라 별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주위를 둘러싼 기운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층 더 싸늘한 바람이 몸을 감싸면서 등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미영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녀의 뒤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섞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미영은 순간 속도를 높여보았지만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덩달아 빨라지는 것 같았다. 공포심이 밀려들면서 그녀는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골목 양옆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잠히 서 있고 유리창에는 가끔 지나가는 차에 불빛이 반사될 뿐이었다.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듯했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는 순간 드디어 미영은 속셈이 발각난 듯 뒤를 획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소리는 더 이상 다가오고 있지 않았고 골목 끝에는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불쾌한 기운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조심스레 다시 걸음을 옮긴 미영은 곧이어 집 근처까지 다다랐다. 문 앞에 서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찰나 그녀는 옆집 담벼락에 뭔가 걸쳐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왠지 모를 수상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미영은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던 그녀는 거실에 불을 켜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집안의 조용함도 그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그 불쾌한 기운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그녀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었다. 잠든 가족들이 문득 떠올랐고 미영은 자신이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오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방 창문 너머에서 이상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판자에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미영은 온몸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다. 그녀의 눈이 마주친 것은 창문 밖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섬뜩한 웃음을 띤 채 마치 그녀를 기다린다는 듯 서 있었다. 미영은 급하게 창문을 닫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골목길의 불길한 기운은 사라졌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미영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후로 미영은 다시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았으며 어두운 밤에는 늘 조심하며 다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괴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을 환기시키는 경고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야기 때는 2010년의 한여름이었다.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여름 방학 동안 머물고 있었다.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집으로 돌아갔고 기숙사는 거의 텅 비어 외롭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와 몇몇 친구들은 그곳에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로 깔깔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모든 방이 깜깜해졌고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손전등을 찾아 나섰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친구 하나가 말했다. 항상 이 시간에는 불이 다 켜져 있었는데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전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전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웅성거림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린지 확인해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우물거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소리 같았다. 들어가지 말자. 그냥 돌아가자. 내가 속삭였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용감하게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신경이 곤두서는 광경이었다. 전력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TV가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하얀 소음만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소음이 점점 형태를 띠기 시작하더니 무언가 글자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망쳐 라는 단어였다. 우리는 당장 그 자리를 떠났다. 계단을 뛰어올라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고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게 대체 뭐였지? 누가 장난치는 걸까? 친구 중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한 방에 모여 잠을 잘 준비를 했다. 그때 누군가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노크 소리는 점점 커지고 급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다.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질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소리가 사라졌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들이 본 것을 잊어라. 마지막 경고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 우리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지만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다. 그 여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매일 같이업 것을 본 듯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시간이 지나 나는 기숙사를 떠났고 그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끔씩 여전히 그때 들었던 웅성거림이 귓가에 맴돌곤 한다. 마치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이후로 나는 그 기숙사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그 여름의 사건을 기억하며 경계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저 오래전의 악몽일 뿐이다.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주인 없는 전화라는 제목의 공포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적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아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경고가 하나 있었는데 해가 지고 나면 마을 밖에 오두막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신 전화기가 하나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임에도 자정이 가까워지면 그 전화기에서 종종 벨이 울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가 울릴 때 오두막에 들어가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도시의 한 대학생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기묘한 전설에 흥미를 가진 5명의 대학생 친구들은 방학을 맞아 그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오두막의 전설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주민들에게 찾아가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절대 오두막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젊고 호기심 많던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랜 전설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그들은 준비한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을 지나고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들이 흔들렸지만 친구들은 농담을 하며 긴장감을 달랬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은 정말로 오래되고 낡은 상태였으며 문짝은 거의 떨어져 나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먼지 쌓인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지만 시간은 자정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 오래된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도 그 공간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순간 한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요청하는 목소리 같았고 분명히 언어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머뭇거렸고 그 순간 전화기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듯 떨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급히 수화기를 다시 올렸지만 통화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오두막을 나와 마을로 달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5명의 친구들 중 한 명은 꾸누누져서 깨어났다는 친구들의 애도와 달리
전설을 무시하고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라고 여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 후 그 마을의 오두막에서 전화가 울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자가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일까요? 여전히 아무도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다른 대학생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고 오래된 전설은 다시금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고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교훈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두운 방 안에는 컴퓨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만이 날 비추고 있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평소보다 좀 더 색다른 것을 찾던 중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하다는 공포 게시판에 접속하게 되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즐비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납골당에서 생긴 일이었다. 평소 공포에 약한 나는 살짝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내 두려움을 누르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이야기는 나를 끌어당겼다. 그 이야기는 한 남자가 경험한 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밤늦게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낯선 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곳은 바로 큰 납골당이었다. 그는 차로 지나가던 중 납골당 깊숙이 자리한 작은 공터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차를 멈추고 다가가 보았다. 공터에는 낡고 오래된 의자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초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고 그는 갑작스러운 소름에 몸이 굳어버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묘한 느낌은 계속되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차로 돌아가려 했다. 차에 오르고 나서 시동을 걸려던 순간 차의 백미러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에 얼어붙어 있던 그는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고 그곳에는 하얗고 희미한 형체가 멀리서 자신을 정중히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그는 서둘러 차를 몰고 납골당을 떠났다. 집에 돌아온 그는 이 일이 단순한 피로에서 비롯된 환각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 집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기묘한 냉기가 그의 주변을 감쌌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고 납골당에서 본 형체가 꿈속에 나타나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 지친 그는 용한 무당을 찾게 되었고 무당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당황하며 집에 걱정스런 눈길을 보냈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거야. 저승의 혼령들이 당신을 따라온 것이 분명해. 당신은 그들의 세계의 무단으로 발을 들였고 그들은 당신을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야. 무당의 도움으로 여러 차례 굿을 하고 나서야 그를 괴롭히던 기이한 현상들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의 삶을 영영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밤길을 홀로 걷지 않았고 친구와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직도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나는 괜히 방 안에 불을 켜두었고 창밖에 시선을 돌리며 혹시 모를 기묘한 형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야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공포 게시판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